지금 배반 사건이라 그랬잖아. 그치?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좀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거 계산해 보면 통분하면 얘는 12분의 2가 되는 거잖아. 얘는 12분의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가 12분의 2라면 A하고 B를 더한 게 합집합이 돼야 된다고. 교집합이 뭐 하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12분의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 안에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작은 원이 그려져 있는 도형이 있다라는 얘기고 6개의 1, 2, 3, 4, 5, 6을 써 넣을 때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모두 뭐가 되면 좋겠다고? 홀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마주보는 게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 마주보는 게 홀하고 짝이 마주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짝짝이 마주보거나 홀홀이 마주보면 합이 당연히 뭐가 될 거니까 짝이 될 거니까. 그러면 마주보는 게 홀하고 짝 이렇게 마주보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일단은 여기에 홀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짝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 짝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만약에 여기 홀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되겠니? 짝 되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홀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되겠어? 짝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주보는 것끼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합했을 때 홀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홀, 짝짝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라고 보면 자, 하나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홀이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짝이 오는 경우만 생각해보면 짝이 오는 경우.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와야 되는 거니? 홀이 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다시 만약에 짝이 오면 여기 뭐가 오는 거야? 홀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왜? 홀이나 이거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짝이 오면 안 되고 누가 와야 되는 거야? 홀이 오면 여기 누가 온다? 짝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홀수가 연속해서 3개가 오고 짝수께서 연속해서 3개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홀짝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교대로 이렇게 오면 마주보는 것끼리는 당연히 홀짝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관계 같은 경우는 홀수 자리 3개, 짝수 자리 3개 정해져 있다. 그치? 홀수만 놓을 거니까 얘는 원순열 개념이 아니야. 그치? 이거는 원순열 개념이 아니잖아. 원 반절에다가 그냥 내가 뭐 하는 거니까 홀수만 놓는 거니까. 그러면 세 자리에 홀수 3개 넣는 거는 당연히 3팩이 되겠죠. 맞죠? 1, 3, 5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짝수 3개 놓는 거 뭐가 되겠어? 3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6, 6에 36가지가 이 첫 번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홀수도 한 바퀴 개념이고 짝수도 한 바퀴 개념이지.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홀수를 처음에 이 세 자리를 놓을 때 결국에는 원순열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3개인데 원순열 적용하려면 1개 빼야 되니까 2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짝수를 놓을 때는 홀수가 이제 놓여진 상태니까 처음에만 원순열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6이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개를 더한 몇 가지가 48가지가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26번 한번 볼게요.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규칙에 따라 점 P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다.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아주 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네.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사실 앞면이 나오는 거는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동전 뒷면이 나오면 마찬가지 2분의 1이고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전 앞면이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두 칸씩 가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한 칸씩만 후퇴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렇게 했을 때 5번을 시행한 후에 점 P가 뭐일 확률을 구하라? 양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 니네 생각해봐 얘들아. 양수일 확률이 높겠니? 음수일 확률이 높겠니? 당연히 양수일 확률이 높겠지. 왜? 양수는 두 칸씩 가고 음수는 한 칸씩 가니까. 앞면 뒷면은 똑같이 2분의 1씩이니까. 그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아, 전체에서 뭐가 나오는 걸 빼면 되는 거야? 음수에 있을 경우를 빼면 되는 거야. 0에 있을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5번을 던지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음수가 될 확률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 음수만 모두 몇 번 나오는 거니? 5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뒷면만 5번 나와서 계속 한 칸씩 뒤로 가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자리에 있겠지. 그쵸? 자, 천천히 두 번째 이번에는 음수가 4개 나오고요. 양수가 한 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얘는 4번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4로 갔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4로 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 두 칸 앞으로 왔으니까는 마이너스 2자리에 있겠지 얘는. 이해됐나요? 4번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4까지 갔어 이렇게. 그리고 양수 나오면 한 번에 2만큼을 앞으로 튀어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자리고 얘는 마이너스 2자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3. 이번에는 음수가 3개고 양수로 한 번, 2번 갔다라고 하면 얘는 마 3인데 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자리가 되니까 아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되는 확률이 되고 나머지는 양수가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음수를 기준 잡으면 5번 던져서 뒷면이 5번 다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확률이 2분의 1인 거는 뭐 2분의 1에 뭐냐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n마 x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2분의 1인 거는 쌤이 2분의 1에 무조건 뭐라 그랬어? n제곱 가면 된다고 했었지. n제곱. 이거 유나 알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얘로 만약에 한번 하면은 5번 중에 4번이 음수 나왔어. 그치? 그러면 뒷면이 몇 번 나와? 4번 나오는 거잖아. 그럼 앞면도 몇 번 나와? 한 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둘 다 2분의 1이면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야. 어차피 얘가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전체 n제곱에 해당하는 5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가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 2분의 1일 때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동전일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5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5번 중에 음수 즉 뒷면이 4번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에 4제곱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분의 1일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를 뭐 하면 된다고? 5제곱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전체 1이죠. 1에서 빼겠다. 누구 빼냐? 이거 32분의 2의 5제곱은 32니까 여기 5C5는 1이죠. 1 더하기 얘는 5C4는 5가 되겠지. 1 곱하니까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는 6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16분의 3을 내가 뭐 하면 돼? 빼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6분의 뭐가 되겠어? 13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조금 몇 번 풀어보면 오히려 25번보다도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어. 왜? 뻔하게 정해진 거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문제가 되겠지. 자, 7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 자, A와 C는 이웃한다. 이웃한다 하니까 하나로 그냥 묶어준다.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리 바꾸는 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문자 중에서 D, C 중 적어도 하나는 양쪽 끝에 위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런 뭐 적어도가 나오면 사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이 적어도가 나온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A가 아닌 사건을 빼주는 게 훨씬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일단은 나 조건 같은 경우도 가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가조건을 한번 만족하는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가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에이스 이웃한다니까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 한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그러면 에이스 한 명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전체 7개인데 6개가 됐잖아. 그렇지? 맞죠? 6개 나열하는 거 6팩이에요. 근데 여기에 B가 3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 나눠주는 거 알겠다. 그치? 근데 곱하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AC가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팩이라는 게 6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5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팩은 120에다가 2 곱하니까 240개가 결론적으로 A와 C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가조건을 만족하는 240가지에서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내가 빼주겠다는 얘기야. 왜? 나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보다는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왜? 적어도 하나는 양쪽 끝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차라리 나는 양쪽 끝에 D하고 E가 없는 경우를 구하는 게 차라리 편하잖아.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240개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조건이라는 거는 A하고 C를 뭘로 보는 거? 한 명으로 보는 거. 한 명으로 사실은 얘는 어차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치? 한 명으로 보면 실제로는 7개인데 나는 몇 개로 계산해 주는 게 좋아? 6개로 계산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돼. A씨가 자리 바꾸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될 것이고요. 여기하고 여기에는 누가 올 수가 없는 거니 얘들아? D하고 E가 올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D하고 E가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D하고 E가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4개 중에 2군데 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몇 가지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D가 먼저 자리를 간다면 4 곱하기 2가 온다면은 3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D하고 E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하나, 둘, 셋, 4군데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B 3개하고 AC가 오면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곱하기 4군데니까 4팩인데 B가 3개니까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알아듣겠어? 뭐만 여기서 조심하면 된다고? 나중에 AC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충분하게 가를 만족하는 조건 아래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수를 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자, 얘가 이제 3팩이니까 6이에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24하고 누구를 곱하는 거야? 4를 곱하니까 96까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나는 240까지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게 96까지였으니까 96까지를 빼면 144까지가 내가 최종적으로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네요. x는 0, 시그마 제곱이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네요. 얘는 0, 제곱이죠.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가 1이죠. 지금 x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입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 z의 확률 밀도 함수, 즉 x 거가 f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z 거를 지함수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 그래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0.115일 때 시그마의 값을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지금 GX는 표준정규분포야. 그치? 쌤이 얘를 1번 영역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 영역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을 더한 거는 표준정규분포는 1시그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1번, 2번 더한 거는 한 칸에 해당하는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2번 더한 거는 한 칸이, 이게 한 칸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0.341이다. 이렇게 구간이 뭔가 나눠져 있는 거는 각각 이게 뭐냐, 번호를 매겨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1번 더하기 2번 0.341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이 0.115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1번 얘가 0.11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2번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있네. 2번의 값은 뭐냐면 0.226이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냐? 0.226. 0.226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0.6시그마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0.6시그마. 그치? 그러니까는 자 fx 함수에서 요만큼이 0.6이야. 그러면은 표준화 한번 시켜볼까요? 변수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1 빼고 얘를 시그마로 나눴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0.6이다 이 말이 되겠지. 당연하지. 표준화 시키는 거 알죠?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고 자기 거의 시그마로 나눈 게 바로 0.6이다. 왜? 0.22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생각보다 알기만 하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1이 얘가 뭐 0.6이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라는 친구는 넘어오면 넘어오니까 자리 바꾸면은 5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뭐가 답이 되겠어? 5가 내가 찾는 정답이고요.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얘들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뭐가? 자연수라는 말. 실수라고 안 하고 자연수라고 했으면 대단한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 A하고 B 값을 되게 한정지어서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어쨌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6까지 이렇게 돼 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그림과 같다. 그런데 A에서 B까지 얘가 3분의 1이래.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1번 삼각형하고 여기는 2번 삼각형이 지금 서로 뭐해? 높이가 같잖아. 그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B가 길이 B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다? 3분의 2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왜 그러냐면은 B라면은 3칸 중에서 2칸을 가져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B가 바로 A가 된다. A는 3분의 2B가 된다라는 거 일단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5가 6분의 1이래. F5가 6분의 1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더 이상의 뭐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 자연수라는 말이 얘들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두 자연수 A, B라고 했잖아. 맞지? 일단은 누구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 여기 이 부분의 값이 얼마인지 체크해 볼 수 있어. 왜냐면 이 넓이가 얼마지 얘들아?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H라고 한번 해보면 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죠? B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B니까 H라는 거는 넘어가면은 B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값이 바로 뭐가 되냐? B분의
2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a 빼기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이거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하고 b가 해서 자연수라고, 그치? 그러면은 b는 얘들아 무조건 누구만 가능하지? 여기 3이 있는 거 보니까 b는 무조건 뭐만 가능해? 3의 배수만 가능하겠지. 3의 배수만. a가 뭐가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 그럼 b가 만약에 얘들아 b가 3이라면 a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지 당연히. b가 만약에 6이라면 a는 뭐가 되겠어? 뭐 4가 되겠지 이렇게. b가 만약에 뭐라면 9라면 a는 뭐가 되겠어? 뭐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이 첫 번째 거, b가 만약에 b가 3일 때 a가 2라는 거는 얘가 뭐란 얘기니? 얘가 3이란 얘기잖아. 얘가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2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F5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바깥에 있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탈락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자, 그럼 b가 만약에 6일 때 a가 4라고 하면 이거는 6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가 5.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일 때 어떤 값이 6분의 1 되느냐 그 얘기잖아. 맞나요? 자, b가 지금 뭐라고, b가 6일 때니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3분의 1 되는 거야.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가 3분의 1이야. 얘가 0이야. 얘는 당연히 중점이겠지. 중점. 맞죠? 중점이니까 3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6분의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아, 우리는 여기 a가 4고 b가 6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 자연수라는 거 덕분에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구를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소홀히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a는 4가 돼야 되고 b는 6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자, a 빼기 1이니까 3에서부터 x는 b가 6이니까 5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알겠지? 쌤은 이것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 전에 지우고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잘 봐봐. 이씨.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고요. 얘가 지금 3분의 2야. 그치? 이 삼각형이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야. 맞지? 3부터 오면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부터 얘가 4까지인데 3이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여기가 3부터 4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라고 했으니까 4에서 얘가 6이니까 여기 가운데 얘가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거 한번 오늘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얘들아, 이만큼이 있어. 이걸 얘들아 두 칸 나눠, 두 칸. 알겠지? 똑같게 두 칸.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마가 되냐? 두 칸으로 나누면 이거 몇 개 갈게 해서 시작하자. 한번 익혀버리게.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야. 두 칸 나누면 무조건 제곱분해야. 제곱분해. 세 칸이면은 9분의 9분의 9분의. 오케이? 네 칸이면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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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 해당하는 넓이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그냥 앞에는 홀수를 그냥 써주면 돼. 홀수 이렇게. 그럼 끝나요.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는 이 빨간색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에 대해서? 3분의 2에 대해서가 되겠지.
4칸이니까 16분의 제일 마지막 칸이잖아. 1, 3, 5, 7. 7 이러면 이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넓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편하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넓이는 3분의 1에 대해서 이거잖아. 그렇지? 두 칸 중에 4분의 뒤에 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거 두 개 계산해 보시면 24분의 13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3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자연수라고 나에게 준 어떤 그 조건 자체도 여러분이 조금 잘 눈여겨 보시고, 알겠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A, B를 구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때는, 알겠지? 이런 어떤 그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뭔가 나눠지는 형태가 되면,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안 그러지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4개로 나누면 이게 적용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는 그냥 구하고, 알겠지? 이 넓이는 만약에 4개로 잘리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 넓이에 대해서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5, 16분의 7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이 넓이에 이쪽을 구하라 그러면 이 아래 거 넓이의 4분의 1에다가, 오케이? 위쪽 넓이에 대해서는 16분의 5를 곱해주면은 바로 두 개를 더한 게 이만큼의 넓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반드시 짝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고 얘가 4인데 이만큼의 넓이가 만약에 1이다 라고 나에게 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넓이 내가 따로 구하고, 이 넓이가 만약에 뭐 3분의 1이야. 그럼 이 넓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가 3분의 2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면 여기는 아래쪽과 위쪽을 구해서 더할 거 아니야. 아래쪽은 당연히 3분의 1에 대해서 4분의 1이겠지. 3분의 1에 대해서 4칸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위쪽 거는 3분의 2에 대해서 16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어? 이거 좀 꼭 공부해서, 안 그러면 너네 이거 함수식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계산해야 돼. 그럼 되게 귀찮고 실수도 많을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집합 x가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f5하고 f6 두 개의 어떤 함수값을 더해서 6이 되는 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그런 쪽으로 뭐가 되겠어? FA하고 FB가 뭐 1, 5로 간다든지, 뭐 2, 4로 간다든지, 또는 당연히 3이 뭐 둘 다 3 나와가지고 3이 두 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누가 1로 가면 나머지 것들은 5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의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는, 이거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중복 조합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죠? 중복 조합.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은 조합이에요. 근데 조합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조합은 이제 고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부등호가 있고 이퀄까지 있는 중복 조합 H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면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2하고 5는 절대 치역이 될 수가 없어요. 2하고 5는. 마찬가지로 2하고 4도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3이
두 개 이상으로 절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호, 2, 4 얘를 기준으로 해서 3은 내가 한 개만 집어넣든지 안 집어넣든지를 컨트롤하면 되니까 1호하고 2, 4를 내가 가지고 한번 체크하겠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1, 5, 2, 4라는 이 4개 중에서 만약에 치역의 원소로 3개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3개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 왜? 1, 5, 2든지 1, 2, 4든지 어떤 식으로 3개가 들어가면 짝꿍 하나는 반드시 뭐 하는 상황이 되니까?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1, 5, 2, 4, 4개 중에서 치역이 되려면 1, 5, 2, 4가 아예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1, 5, 2, 4 4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2개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 2개까지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할 수가 있겠어? 1, 5 중에 하나 들어오고 2, 4 중에 하나 들어오는 케이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보자. 첫 번째 1, 5, 2, 4 중에서 2개가 치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1, 5에서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2, 4에서 몇 개 들어와야 돼? 하나 들어와야 돼. 1, 5, 2, 4 중에 2개가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래서 1, 5에서 둘 중에 하나 2, 4에서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일단 4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어쨌든 6개 중에서 2개는 하나는 1 만약에 1, 5 중에 1이 뽑히고 2, 4 중에 4가 뽑히면 하나는 1, 하나는 4로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치? 근데 쌤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2개가 만약에 2하고 4가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1, 4가 뽑히면 여기 있는 2하고 4를 누가 가야 될지를 내가 짝꿍을 지어줘야 돼? 짝꿍 안 해줘도 돼? 짝꿍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게 조합이에요. 왜? 조합이 뭐야? 뽑아만 놓으면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부등호가 있잖아, 부등호가. 부등호. 무슨 말이냐면 2하고 4가 뽑히고 그러니까 1, 5, 2, 4가 있고요. 1, 5, 2, 4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얘들아 3하고 6이 있다 이렇게. 그치? 맞죠? 자 1, 5, 2, 4하고 1, 5, 2, 4 중에서 2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3하고 6이 이제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야. 만약에 뽑힌 게 얘들아 1하고 4는 여러 번 뽑히는 건 상관없겠지. 1하고 4가 한 번씩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왜?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같아도 된다고 했죠? x 값이 크면 y 값이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함수 값이 1이나 4가 여러 번 나와도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 3, 4, 6 이렇게 만약에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혔다고 하면 여기는 1, 2, 3, 4, 5, 6에서 얘는 누구 가야 되는 거야? 1이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는 누가 가야 되는 거야? 2가 가는 거야. 얘는 누가 가는 거야? 3이 가고 얘는 누가 가고 4가 가고 얘는 누가 가고 5가 가고 얘는 누가 가고 6이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라니까? 아니 결정이 돼 있어. x가 크면 클수록 y 값도 무조건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2를 뽑았다고 해서 2를 누구한테 보내지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중복조합이라고.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 자 2하고 4가 뽑혔어. 그 다음에 3은 얘들아 몇 개, 3은 몇 개 될 수 있어? 3은 한 개만 그러나 안 들어가는 그러겠지. 첫 번째 3은 안 들어가는 케이스. 두 번째 3이 한 개만 들어가는 케이스야. 즉 1사가 한 장 이상은 뽑히고 3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야. 그럼 생각 좀 해봐 얘들아. 1사는
여러 장 뽑혀도 되는데 적어도 한 장은 뽑혀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1호 2사 중에 두 장을 일단은 뽑아낸다고 했었고 4개 숫자 중에 2개 숫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한 방법이 4가지야. 알겠지? 그 4가지인데 그 4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1호 2사 중에 2하고 4가 뽑혔다고 하는 거야. 근데 1하고 4는 적어도 한 장을 뽑히는 거야. 1사가 여러 장 뽑혀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야. 아까처럼 3은 한 장도 안 뽑혔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원래 6장을 뽑아내야 돼. 몇 장 뽑아낸다고? 6장. 근데 얘하고 얘는 몇 장 뽑아낸 거지 얘들아? 몇 장? 한 장 뽑아낸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는 한 장씩 무조건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총 6장 중에서 몇 장은 내가 선택권이 없어? 2장은 선택권이 없어. 왜냐면 1 한 장, 4 한 장은. 그치? 그러면 나머지 2장은 선택권이 없고 나머지 4장은 누구한테 뽑아냐? 2하고 4하고 5하고 2는 나오면 안 되고 3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즉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몇 장을 뽑아내면 되는 거야? 4장을 뽑아내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냐? 3H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복조합. 서로 다른 숫자 3개 1, 4, 6에서 4개를 뽑아내겠다 이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좀 더 쉬워. 그러면 이제 3이 한 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1, 4, 3이라는 게 3장을 이미 뭐한 건 3장을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 4, 6에서 3장에서 몇 장만 뽑아내는 거야? 3장만 내가 마음대로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정도는 쉽지는 않는데 물론 아는데 30번 치고는 이 정도는 좀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아니야? 3H4는 6C 4고 6C4는 15 이렇게 되겠죠. 6C2니까 얘는 2개 더해서 1 빼니까 5C3 5C2니까 10이 돼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 2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 1, 5, 2, 4 중에 2장을 뽑아내는 방법이 4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정리하는 게 25가지여가지고 100가지의 경우수가 첫 번째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만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1호 2사 중에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한 개만. 한 개만 나오는 거는 당연히 4가지가 되겠죠. 1호 2사 중에 한 가지니까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이 해볼게. 1이 나왔다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1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야. 3이 없는 케이스, 3이 한 장만 나오는 케이스. 알겠어? 그러면 얘는 1은 한 장은 무조건 내가 뭐 해줘야 돼? 한 장은 뭐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장이 되겠어? 5장이 되겠지.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가 1하고 6밖에는 없겠죠. 1, 5, 2, 4 중에 4개 중에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3은 또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개가 못 나오는 거야. 6장 중에. 5, 2, 4, 3 못 나오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건 1하고 6밖에 없는 거지. 근데 1하고 6에서 한 장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1은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결론은 6장을 뽑아내야 되니까 5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아듣니? 여기는 마찬가지지. 2장에서 3 한 장 썼으니까 내 혼자 쓰는 게 몇 장이 되겠어? 4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6C5니까 6가지가 되고요. 얘는 5C4니까 5가지가 돼서 11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4가지에서 11가지가 얘는 4 곱하기 11 해가지고 44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제 세 번째 1, 5, 2, 4가 한 장도 안 나오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0장. 알겠지?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3이 안 나오는 케이스, 그러면은 3이 한 장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러면 3이 안 나오면 4장 다 안 나오고 3도 안 나오니까 얘는 다 뭐란 얘기야? 6666이 되겠지. 이렇게 F1부터 F6까지가 다 6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이 한 장. 나머지는 다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1이 제일 작은 1이 3이 되고 나머지가 다 6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왜? 유기 질서가 있다니까? x값이 작으면 y값도 제일 작아야 돼. 그러면은 3 하나 나오고 6이 5개 나왔으면 여기 나오는 3은 무조건 누가 가야 되는 거야? 1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복조합은 여기서 얘가 식을 잘 해놓고 여기서 3 하나고 6이 5개네 그러면 이걸 내가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은 조합은 얘들아 내가 뽑아만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자기 갈 자리를 가는 거야.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즉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1호 이사가 2개 들어가는 경우가 100가지였고요. 1호 이사가 1개 들어가는 경우가 44가지였고요. 1호 이사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몇 가지였어? 2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4에다가 2까지 더해주니까 최종적으로는 146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